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 순하게 살다가 서울에서 사람 공부를 혹독하게 한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개천에서 용났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근데 서울 와서 깨달았어요. 저는 용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성격상 그리 독해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어려운 걸 저희 시댁이 해냈습니다. 제가 진짜 시댁 덕분에 입에서 불을 뿜게 됐거든요. 저에게 이렇게 화를 나게 하는 존재들을 처음 만나봤어요. 이 이야기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냥 시골 아니고 진짜 가진 건 땅밖에 없는 그런 시골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꽤 규모 있게 농사를 지으셔서 배추, 무, 고추는 기본 옵션이고 계절만 바뀌면 밭 색깔이 통째로 갈아엎어진 것처럼 달라졌어요. 봄엔 상추랑 열무가 죽 늘어서 있고 여름엔 오이랑 토마토 넝쿨이 밭을 뒤덮어서 제가 잘못 들어가면 엉켜서 못 나오게 생겼고 가을엔 배추 속이 꽉 차서 칼 대면 탁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고 겨울엔 또 하우스에서 김장용 배추들이 줄지어 자라서 비싸게 팔려나가고요. 시골이라고 다 자급자족만 겨우 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전 이런 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덕분인지 부모님이 농사 짓는 모습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새벽이면 삿부딪히는 소리, 흙 긁는 소리, 하우스 문 미는 소리, 이런 게 집안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또 나가셨구나 이러고 깨서는 주말엔 괜히 따라 나가서 옆에서 서성거리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일손이라도 돕고 싶어서요. 근데 그때마다 부모님 반응이 아주 호랑이급이었죠. 엄마, 그거 내가 옆에서 잡아드릴게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더 자지 못하러 나왔어. 잠 다 깼으면 어제 공부한 거 복습이나 혀. 괜히 흙 묻히지 말고. 아니, 흙 묻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에요? 일어나자마자 뭔 공부야. 엄마 말 들어. 엄마 아빠가 혜연이 너는 꼭 서울 보낸다고 했어? 안 했어? 엄마 화나시기 전에 얼른 들어가 있어. 부모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요. 제가 아무리 따라가고 싶어도 그냥 조용히 뒤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딸만큼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저를 농사판에서 떼어놓으려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엄마 아빠는 촌뜨기 하나 서울로 올려보내셨죠. 근데 서울 생활은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아, 여기가 도시구나. 이걸 하루에 12번은 느꼈거든요. 모든 게 낯설고요. 사람들이 시골처럼 먼저 말 걸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 분위기에 적응이 안 돼서 저 혼자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이 많았어요. 그래도 대학교 다니는 동안은 동기들 덕분에 좀 버틸만 했어요. 같이 밥 먹고 수업 끝나고 헛소리 좀 하고 시험 망했다고 구질구질하게 투덜대면 그게 은근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딱 들어가니까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서울 생활이더라고요. 동기들도 다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고 취업해서 흩어지고 저는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혼자 내던져진 기분이었어요. 집 들어가면 원룸이 너무 조용해서 그게 더 외로움처럼 들렸어요. 그러다 보면 시골이 너무 간절하게 생각나요. 흙냄새, 엄마 목소리, 멀리서 트랙터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게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부모님 생각하면 힘들다고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서울 간 날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주 동네 사람들한테 쩌렁쩌렁 자랑하고 다니셨거든요. 우리 딸이 서울 가요. 공부시킨다고 고생한 보람이 있지. 우리 딸내미 서울 가서 훤칠한 신랑 데리고 오면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할 테니까 기대하라고. 그걸 제가 봤으니까 제가 서울 올라와서 외롭다는 말은 입에서 죽어도 안 나오죠. 부모님도 저한테 기대가 있으셨을 텐데 제가 거기다 대고 징징대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회사에서 버티고 있었죠. 근데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도 많이 받았어요. 회식 자리에서 특히 심했어요. 술 한 잔 들어가면 말투가 느슨해져서 사투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꼭 한 명이 먼저 걸고 넘어져요.
어? 방금 사투리 하신 거죠? 아, 진짜 웃기다. 아, 절대 놀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진짜 신기해서 그래요. 아, 네. 그냥 술 먹으면 나와요. 저 사투리 그렇게 심한가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혜은 씨 본가는 그럼 어디예요? 완전 생시골? 거기 스타벅스 있어요? 그놈의 사투리, 그놈의 차별 발언. 서울 사람들은 지방이 무슨 북한인 줄 아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또 열받는 건 저희 본가는 딱 그려놓은 시골이라서 반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제가 어떻게 서울에 정을 붙이냐고요. 그러던 중에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났어요. 서울 생활이 진짜 사람 말라 죽을 것 같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자주 가던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답답한 서울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숨 좀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 항상 같은 자리 근처에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또 왔네 정도였는데 사람이 신기한 게 매일 마주치다 보면 익숙해져서 없으면 오히려 허전한 그 느낌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남자 존재가 배경처럼 굳어버렸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노트북 켜놓고 멍 때리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제 테이블 쪽으로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저 충전기 잠깐만 빌릴 수 있어요? 폰이 꺼질 것 같은데 지금 좀 곤란해서요. 있어요, 여기요. 근데 좀 발열이 심한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저 근데 여기 자주 오시는 분 맞죠? 맞아요. 저도 그쪽 자주 뵀어요. 거의 매일 오시던데요? 하하, 매일 오시니까 저도 매일 보시는 거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 걸어봐도 되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뜬금없이 자연스럽게 시작된 대화였어요. 오히려 이런 투박한 시작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카페 오면 자리 비어 있으면 여기 자리 있어요 한마디 건네고 커피 나오기 전에도 오늘은 늦게 오셨네요. 정도 주고받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러다 연애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 남자가 드라마처럼 부드러운 남주 스타일?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타입이에요. 따지자면 직설적인 타입. 그때 저는 이 직설적인 성격이 솔직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느껴졌던 게 문제였죠. 외로우면 생각이 흐려지나 봐요. 이 사람이 제가 서울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마저 든든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시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남편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유명한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특히 무서웠어요.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첫 만남 때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날카롭게 선 눈매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훑어보는데 진짜 그 순간만큼은 제가 무슨 상품 평가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느껴졌어요. 이 사람 나 별로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요. 남편한테 제 얘기를 전해 듣고 시골 촌뜨기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니 탐탁지 않아 하셨던 건 표정에서 바로 보였어요. 그래도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마지못해 받아준다.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죠. 그리고 그걸 숨기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가끔씩 시골에서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을 은근슬쩍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명절 때 수제 쿠키를 건네주면서 이러셨어요. 내가 지난번 모임에 이런 걸 받아왔는데 우리 집엔 간식 먹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다. 사돈들께서 이런 건 못 드셔보셨을 텐데 부모님 챙겨드려. 좋아하시겠다. 그 말투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 하는데 속뜻은 너무 뻔하잖아요. 저는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진짜 똥 씹은 느낌이었어요. 시골에도 이런저런 선물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보답을 하겠다면 정성껏 선물을 챙겨 보내셨을 때도 또 이 말이에요. 뭐 시골 사람 안목이 그렇지. 그래도 정성은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그때도 진짜 눈 한번 꾹 감고 넘겼어요. 제가 거기서 대꾸했으면 싸움판 되니까요. 그래서 꾹 참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진짜 어머님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같은 말을 하셔도 그냥 고맙다고만 하면 되지. 앞에 꼭 그런 말을 덧붙여야 썽에 차신데?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악의는 없는 거 알잖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야. 근데 듣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 당신이 좀 말해주면 안 돼? 아기가 없다고 하시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에이, 우리 엄마 돌려 말하는 스타일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그냥 솔직한 거지. 이게 다 유전이야. 당신도 이런 내가 좋다며. 맞아요. 처음에는 그런 게 좋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겉으론 웃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가끔 그게 얄밉고 재수없고 너무 필터 없다고 느껴져도 그래도 속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사랑에 눈이 멀어 흐린 눈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죠. 참 순진했죠. 남편이 얼마나 솔직하냐면 우리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게 아주 제대로 드러났어요. 남편은 태생이 서울 사람, 그냥 전형적인 도시 남자였거든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고 시골은 진짜 드라마나 예능에서나 보는 풍경이 전부였대요. 그러다 결혼을 약속하고 우리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왔는데 가는 길 내내 창밖을 보면서 혼자 감탄을 하더라고요. 여기 논밭이 맞아요? 이런 표정으로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논을 보면서는 와, 이게 진짜구나 이러고 비닐하우스 보더니 저렇게 크구나 하고 감탄 아닌 감탄을 계속 뱉어냈어요. 시골 처음 가보는 서울남 특유의 그 반응 있잖아요. 그걸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우리 부모님 집은 시골이라도 꽤 최근에 재건축을 해서 시골집 기준으로는 나름 신식이에요. 외지 사람 오면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말 듣는 정도거든요. 근데 남편 눈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온 얼굴에 여긴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닌데 이런 표정이 올라와 있었어요. 대문 옆 장독대 지나갈 때는 장 냄새가 확 나니까 코를 확 막는 거 있죠. 심지어 그걸 또 티를 내요. 이거 장 냄새예요? 와, 처음 맡아보네. 냄새가 꽤 세네요. 저는 옆에서 민망하니까 그만해라. 속으로 100번 말하고 있었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예의는 차렸어요. 인사도 곱고 허리도 깊게 숙이고 부모님 물음에 네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깍듯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틈틈이 새어나오는 표정이었어요. 표정과 행동에서 시골에서는 진짜 이렇게 사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는데 그게 또 남편은 뭔가 비꼬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와, 진짜 시골은 이렇게 사는구나. 당신도 이런 데서 자란 거야? 진짜 신기하다. 여기 있으면 뭐하고 놀아? 엄청 심심하겠다. 저는 바로 표정이 굳었지만 남편은 전혀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 다녀왔을 때였는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물티슈를 꺼내더니 손을 여러 번 닦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손등, 손바닥, 손가락 사이 거의 수술 들어가기 직전처럼 닦더라고요. 왜? 뭐 묻었어? 방금 손 씻었잖아. 아, 좀 묘하게 찝찝한 게 남은 것 같아서. 자기야, 뭐 알코올 수압 이런 거 있어? 알코올 수압 이러네. 진짜 꿀밤을 때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황당했던 건 남편이 잠깐 차에 갔다 오겠다고 나가면서 마당에 놓인 슬리퍼를 신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더럽지도 않고 헐지도 않았는데 굳이 슬리퍼를 엄지랑 검지로 집어서 들더니 바닥에 톡 내려놓는 거예요. 마치 감염 위험 있는 증거물 다루듯 조심조심. 저는 바로 받아쳤죠. 그렇게 찝찝해? 그거 내가 고등학교 때 신던 슬리퍼인데 그냥 잠깐 외출용으로만 신는 거야. 아, 그래? 아니, 내가 뭘. 그냥 습관이야, 습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 이미 다 말하고 있었어요. 나 여기 불결해 보여 하는 게요. 그러다 결국 식사 자리에서 일이 하나 터졌어요. 설마 그럴 줄은 몰랐죠. 그냥 평범하게 밥상 차려지고 엄마는 늘 그렇듯 반찬 접시를 너무 많이 내오고 아빠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 하시면서도
눈은 은근히 남편 반응만 보고 있고 남편은 상황에 맞게 미소 짓는 척 하면서도 긴장한 티가 너무 났죠. 그 와중에 저는 또 양쪽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하니까 들숨 날숨이 바빠졌고요. 그렇게 어색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였죠. 근데 남편이 젓가락으로 멸치볶음을 집다가 젓가락 끝에 묘하게 걸린 실 같은 걸 끌어올렸는데 그게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저는 보자마자 제발 그냥 내려놔, 제발 하고 속에서 빌었는데 남편은 그걸 본 순간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결국 엄마는 그 표정 보자마자 진짜 손이 먼저 튀어나가듯 반찬 그릇을 붙잡았어요. 얼굴엔 당황이 그대로 드러났고 앞치마 끝을 문지르며 허둥대는 모습이 너무 똑똑히 보여서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엄마는 얼굴이 발그레해지셔서 아이고야 이게 왜 들어갔대. 미안하다. 금방 새로 벌게 라고 하시는데 그 말투 속에 얼마나 민망함이 섞여 있었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죠. 솔직히 집밥 먹을 때 엄마 머리카락 하나 들어갔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가 뭐 식당도 아니고 엄마 머리카락인데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저를 탁 내려놓는 거예요. 일부러 크게 낸 건 아니었는데도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엄마는 어떻게든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려고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물었어요. 아이고 박서방 벌써 그만 먹어? 음식이 입에 안 맞나? 그 말도 엄마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원래 엄마는 저렇게 눈치 보면서 말하는 분이 아닌데 남편 눈치를 보며 그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거기서 또 정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머리카락이 나온 다음에 입맛이 좀 떨어졌네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마저 드세요. 남편이 의도적으로 빈정거리는 것도 아니고 원래 필터 없이 말하는 성격이라는 걸 알기에 더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걸 굳이 지금 말해야 하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민망해하는 게 대놓고 보이는데 저는 속으로 억울함과 화가 동시에 올라오는데도 꾹 눌렀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도 말했다가는 진짜 그 자리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반복하셨고 아빠는 헛기침을 멈추지 않았어요. 공기는 이미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수저에서 손을 떼고 식탁 위에 놓인 물컵만 괜히 만지작거리면서 눈을 피하고 있었고 그렇게 불편한 식사가 이어졌죠. 그렇게 식사는 어떻게든 끝났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참았던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까 그거 진짜 너무했다. 우리 엄마 표정 못 봤어? 왜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어? 남편은 전혀 심각성을 못 느낀 얼굴로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뭐가? 머리카락? 왜? 솔직하게 말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돼? 머리카락 나온 건 사실이잖아. 솔직? 그걸 그냥 솔직하다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처음 인사 간 자리에서 입맛 떨어졌어요. 이게 솔직한 거야? 예의가 없는 거지. 당신은 필터링이라는 게 없어? 근데 위생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지 않냐? 음식이나 집안 분위기나 우리 집이랑 너무 달라서 놀랐던 것도 있고. 그럼 그걸 나한테 나중에 말하면 되잖아. 왜 그걸 우리 부모님 앞에서 바로 말하냐고. 저는 가능한 화를 꾹꾹 누르면서 얘기하는데 남편은 여전히 자기 논리가 맞다는 듯이 오히려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그래도 나 최선 다한 거야. 예의 지키려고 노력한 거라고. 솔직히 칭찬해 주길 바라진 않았지만 나야말로 섭섭하네. 혜은이 너는 뭐 갑자기 인도 가서 손으로 밥 먹으라고 하면 바로 손으로 밥 먹을 수 있어? 그 순간 저도 더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제 목에서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게 당신 생각이면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우리 시간 좀 가지자. 속에서만 몇 번 씹어 삼켰던 말이라 그런가? 막상 내뱉고 나니까 제 가슴에서는 뜨거운 게 올라오는데 차 안은 반대로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남편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졌죠. 아까 식탁에서 본 굳은 표정이랑은 완전히 다른 진짜 당황하고 겁먹은 사람 표정이었어요.
급하게 핸들을 돌려서 차를 갓길에 세우더라고요. 그제야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뒤늦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잠깐만, 그건 아, 혜연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거 하나만 믿어줘. 알잖아. 나 악에 있는 말은 안 하는 거.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장인 장모님 앞에서는 말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할게. 그러니까 파혼 같은 말은 하지 마. 남편 목소리가 진짜로 떨리더라고요. 저도 그걸 못 들은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 얼굴이, 목소리가, 말투가 진짜 미안해 보였거든요. 저도 바보 같죠. 그 눈빛을 보니까 또 그래, 이번만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스르륵 올라와서요. 그래서 결국 고개를 끄덕여주고 저도 말을 삼켰어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땐 진짜로 변화가 있을 거라 믿었어요.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 일화가 있었답니다. 이제 와서 시어머니까지 절 힘들게 할 줄은 몰랐지만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파혼했어야 했다 싶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2년이 지나갔어요. 결혼 초반에는 진짜 조용하게 넘어갔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김장을 아예 안 했어요. 시부모님이 하는 한정식 집에서 필요한 만큼 김치를 퍼다 먹었고요. 솔직히 저는 그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담그시는 김치가 맛있기도 하고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니까요.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느 날 시댁에 밥 먹으러 갔는데 식탁 정리하면서 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시더니 갑자기 툭 내뱉는 거예요. 혜은아, 올해는 집에서 먹는 김치는 김장 좀 해서 먹으려고. 혜은이 너도 도와줄 수 있지? 저는 젓가락 들고 있다가 팔꿈치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예, 어머니. 김장이요? 식당 반찬엔 파김치나 열무김치 같은 건 잘 안 나오잖아. 근데 집에서도 맨 배추만 먹으니까 나도 질리네. 너가 도와줘야 우리 아들도 그런 거 좀 챙겨주지. 그 말투가 그냥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머릿속으로 아, 내 소중한 휴일이 떠나겠구나 라는 생각에 슬퍼하고 있었는데 다음 말이 결정타였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먹을 김치는 좀 더 좋은 재료들로 좀 써봐야겠다. 맛있으면 가게 납품하는 것도 바꿔보고 그래야지. 말투는 부드러운 척하지만 사실상 네가 재료 찾아봐 라는 소리였어요. 눈빛도 그랬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친정엄마께 전화를 했죠. 엄마, 올해 시댁에서 김장을 한대. 우리 시댁 딱 하나 좋은 점이 김치 막 갖다 먹을 수 있는 것뿐이었는데. 에휴, 아이고야, 네 허리 아픈데 어떡하니? 시어머니는 뭐라 하시디? 많이 할 거래? 그냥 양이 막 많은 건 아닌데 종류를 엄청 다양하게 하실 생각인가 봐. 벌써 너무 지친다, 엄마. 뭐 필요한지 적어서 엄마한테 좀 보내봐. 엄마가 우리 거 중에서 실한 것들로 챙겨서 보내줄게. 그거 다 가져갔다고 하면 너도 좀 쉬엄쉬엄 할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양도 꽤 될 텐데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네 시댁 때릴 건데 우리 것만큼 믿을 만한 게 어디 있다고 그래? 배추는 속 꽉 찬 걸로 하고 열무는 비닐하우스 서 오늘 뽑은 걸로 줄게. 고춧가루도 오래 맛있게 빻아놓은 거 있어. 그 말 듣는데 괜히 눈물이 찔끔 나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 체면 때문에 부모님께 부담 주는 게 싫었는데 엄마는 오히려 너무 당연하단 말투로 말해주니까 더 죄송했죠. 며칠 뒤 친정 갔더니 이미 부모님은 마당 한가득 김장 재료를 펼쳐놓고 고르고 계셨어요. 배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아빠는 배추를 하나씩 쪼개서 속을 확인하고 계셨고 혜은아, 이거 봐라. 속이 이렇게 꽉 차야 김치가 맛있다. 이런 건 시장에도 잘 안 내놓는 거야. 아까 보소. 쪽파도 향 좋은 거로 다 솎아놨다. 너가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 저는 그걸 보는데 진짜 부모님이 그냥 김장 재료 챙겨주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 딸 체면 세워주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느낌이었어요. 그 귀한 재료들 양만 봐도 50만 원 넘는 건 기본이었고 품질은 그 이상이었지요. 이게 원가가 50이지. 시장에 내다 팔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돈 드린다고 하니까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공짜로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어거지로 쥐어드린 게 겨우 30만 원이었어요. 원가도 못 미치는데 엄마 아빠는 그마저도 받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 덕에 시댁에서 어깨 펴고 있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장보다 싸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시댁에서도 이번만큼은 저희 부모님께 고마워하시지 않겠어요? 품질 좋은 재료로 김장을 하면 맛도 훨씬 좋을 테고 심지어 밖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알뜰하게 들여온 거니까요. 김장 당일 아침부터 시댁 마당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김장 재료 상자가 한 칸씩 쌓여 있고 그걸 열 때마다 배추 냄새가 바람 타고 확 올라오는데 속이 노란 배추 단면이 햇빛에 반짝이고 쪽파는 가만히 있어도 향이 솔솔 올라와서 제가 괜히 뿌듯해졌죠. 와, 이 정도면 시어머니도 오늘은 할 말 없겠는데? 이런 기대가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시어머니가 상자를 하나씩 들여다보시다가 배추를 손으로 툭 쳐보더니 어? 배추 속 진짜 좋네. 쪽파 향도 괜찮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웃음이 실실 나더라고요. 평소였으면 코웃음 치면서 까내리기 바빴던 분이 이렇게 칭찬을 한다? 이건 거의 기적이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괜히 더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죠. 엄마가 일부러 속 꽉 찬 걸로만 골랐대요. 아빠도 하루 종일 밭에서 고른 거라던데요. 이런 건 시장에서도 바로 빠져요, 어머님. 그러게, 사돈들이 농사 오래 하셨다더니 확실히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 한마디에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진짜 오늘은 별탈 없이 지나가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분위기에 저는 또 입이 가벼워졌죠. 원래 자랑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물었어야 했는데 그날은 제가 진짜 바보처럼 말을 하나 더 얹어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해서요. 공짜로만 받기 좀 그래서 30만 원이라도 드렸어요. 사실 이왕이면 그 한 문장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한 문장. 그걸 내뱉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뚝 하고 굳었어요. 그리고 눈이 스르륵 좁혀지는데 그 순간 저는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지금 뭔가 큰 걸 밟았다. 진짜 그 느낌이 등골로 확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제 쪽으로 한 발, 두 발 다가오는데 발소리까지 유난히 크게 들리고 그 얼굴이 아까 배추 보면서 웃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 너 지금 돈을 줬다고?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서 아, 네, 이게 원가만 따져도 50은 넘고 하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꼬리가 아래로 확 떨어지더니 얼굴 전체가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팔을 확 뻗더니 제 머리채를 쾅 잡아챘어요. 그깟 배추 몇 포기 가져다 주고 돈을 받았다고? 뭐 하는 집안이야 그게? 완전 날강도들이네 아주. 진짜요. 그 순간 제 머리카락이 뿌리째 뜯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 뒤쪽이 쭈득하고 당겨지는데 너무 놀라서 비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손에 흙 안 묻게 엄청 귀하게 키우셨잖아요. 난생 처음 머리채를 잡혀봤다니까요. 저는 어머니 아파요. 잠깐만요 어머니 하고 겨우 말했는데 어머니는 제 말이 아예 안 들린 얼굴이었어요. 눈은 뒤집혀 있고 손에 힘 잔뜩 들어가 있고 표정은 완전 분노 그 자체였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날 아침에 아버님이랑 크게 싸우셨다더라고요. 그 화풀이가 엉뚱하게 제 머리로 튀어버린 거죠. 그때 남편이 허둥지둥 다가오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왜 이래 진짜? 하고 겨우 어머니 손을 떼어냈는데 저는 이미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떠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뜯겨 있었고 어지러워서 숨도 잘 안 쉬어졌어요. 그래도 순간적으로 그래도 남편이 내 편 들어주겠지 하는 기대가 아주 잠깐 들었죠. 근데 그 다음에 남편이 한 말을 들으니까 진짜 제가 왜 기대를 했나 싶더라고요. 아유, 엄마도 참 진짜 나이 드셔도 성질이 안 죽으신다니까. 여보, 근데 솔직히 좀 바가지 맞긴 하다. 그 정도면 그냥 쿠팡에서 샀어도 됐겠다.
장모님도 너무하시다. 딸인데 그냥 공짜로 주시면 되지. 왜 굳이 30만 원이나 받아가신대. 진짜 그 말 듣는 순간 머리채 잡혔을 때보다 더 아팠어요. 마음이요. 저는 눈물이 뜨겁게 차올라서 말도 못하고 남편 얼굴만 멍하게 봤어요. 사돈 생각해서 좋은 것만 보내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깎아내리는구나 싶고 심장이 진짜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참아도 참아도 아무 말이 안 나오고 대신 손에 힘이 꽉 들어가면서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고무장갑을 바닥에 퍽 하고 던지고 그냥 말했어요. 그럼 이거 도로 가져가도 되는 거죠? 예, 30만 원으로 쿠팡에서 한번 사보세요. 어떤 품질에 어떤 크기 배추들 오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속이 시원하시면 그렇게들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말만 하고 가방 들고 현관으로 걸어 나왔고 뒤에서 시어머니가 야 어디가 하고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게 들렸는데 저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발도 대충 신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택시 불러 탔는데 머리 아프고 눈물 줄줄 흐르고 손은 덜덜 떨리고 근데 그 와중에도 딱 한 생각은 정말 또렷했어요. 이 모욕은 꼭 갚아주겠다고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식탁 정리하던 손을 툭 멈추더니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저도 말하기 전에 알았어요. 제가 지금 상태가 엉망이라는 걸.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머리는 반쯤 뜯겨 있고 숨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엄마가 가까이 오면서 제 머리카락 끝을 손끝으로 스르르 만지는데 그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울컥하더라고요. 아빠도 방에서 나오다가 저 보더니 걸음 멈추고 한참을 봤고 저는 부모님 놀랄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그게 더 어색하고 더 슬펐어요.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죠. 혜은아, 네 얼굴이 왜 이래? 네 머리는 또 왜 이러고? 저는 입술만 꾹 깨물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덜 아플지 그걸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또 더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제 머리 쓸어 올리면서 한 번 더 부르니까 결국 터졌어요. 엄마, 나 머리 다 빠진 거 아니야? 나 머리채 잡혔어. 아빠가 바로 제 옆으로 와서 허리를 굽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표정이었고 엄마는 머리채 하면서 제 머리 쪽에 다시 손을 댔는데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부 말했어요. 김장 재료는 잘 도착했고 시어머니가 좋다고 했다가 제가 30만 원 얘기 꺼내자 표정 바뀌고 갑자기 머리채가 콱 잡혔고 남편이 옆에서 바가지니 쿠펑이니 뭐니 떠들어댔던 것까지 말하면서도 제 입이 떨리고 중간중간 숨이 끊기고 엄마 아빠는 제 말을 막을 수도 없고 계속 듣기만 하셨어요. 저는 말을 다 하고 나서도 죄송해서 눈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런데 잠깐 조용해진 뒤에 엄마가 아주 화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머리채를? 네 머리를 뽑았다고? 아니 이 귀한 애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다냐? 뭐? 날강도? 바가지라고? 허우 나 원참 허허. 저는 그 말 들으니까 또 목이 메서 말이 바로 안 나와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엄마가 숨을 길게 들이쉬더니 손등으로 제 눈가를 한번 닦아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온 말은 진짜 입이 쩍 벌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작년부터 시부모님 하는 한정식 집에 우리 엄마 아빠가 농작물 납품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저는 눈물이 쏙 들어갔죠. 거기 원래 거래하던 농가들이 갑질 때문에 다 끊었다 하더라. 다른 농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돈들이 가격 후려치고 이유도 없이 반품하고 그런 게 계속되니까 다 소문났지 뭐. 소문나니까 다 손 털었는지 납품해주는 데가 없었나 보지. 그리고 사돈 댁에서 우리한테 연락 와가 사돈이니 좀 봐줘 있어 하고 가격도 많이 깎아달라 하고. 그러면서 입맛을 쩝쩝 다시시는데 아무래도 엄마 아빠도 굳이 저한테 말할 생각 없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네 시집살이 편하라고 좋은 것만 모아서 그냥 헐값으로 보냈다.
뭐 이윤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내드렸어. 사돈끼리 뭐 그런 걸 따지냐. 근데 감히 내 딸한테 이런 짓을 해?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덜컥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그 다음에 뜨거운 게 서서히 올라오는 거. 말이 안 나와서 한참 있다가 겨우 말했어요. 그게 진짜예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날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사람이라면 고마운 줄 알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지금 다 대주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도 빠지고 나면 어떻게 장사를 하시려고 사람 귀한 줄을 이렇게 몰라. 그렇게 우리 가족 그날 얼싸안고 엉엉 울었어요. 저는 나를 위해 뒤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부모님을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죠. 날강도 소리는 우리 부모님이 아닌 저들이 들어야 하는 말이었는데 그때 더 소리치고 나오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전 철저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부모님께 말했어요. 엄마, 아빠, 당장 거래 끊어주세요. 엄마는 처음엔 못 알아들으셨는지 눈을 한번 껌뻑하셨어요. 응? 어떤 거래? 시댁 식당이요. 거기 납품하던 거요. 당장 끊어주세요. 이제 한 톨이라도 더 가져다 줄 필요 없어요. 그래, 우리도 이미 마음 결정했어. 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리 할 거다. 그 말 듣는데 또 눈물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울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손을 써야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펴고 부모님과 시댁 식당 간의 거래 내역부터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얼마를 보냈고 원가는 얼마였고 시댁이 깎아달라고 했던 금액이 얼마고 그걸로 저희 집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엑셀 파일을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씨름했어요. 숫자 하나하나 적어갈 때마다 화가 또 치밀어 올라서 중간에 한 번씩 숨을 크게 들이켜야 했어요. 아니 진짜 이건 거래가 아니라 기부 수준이었다니까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보고 날강도라고 했다고? 진짜 세상에 어쩜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시부모 식당에 납품한 적 있다는 농가들을 번호 하나씩 적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눌렀는데 전화를 받은 농가분들은 오히려 더 격앙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혜은이네 따님이구먼. 예, 나도 그 집이랑 거래했었지요. 근데 지금은 손났어요. 거기 갑자라는 건 동네에도 소문났어요. 반품을 이유 없이 하고 가격 후려치기 하고 우리가 손해만 보고 끝났지요. 거기요? 다들 손절했어요. 요즘 누가 그 집에 납품하겠어요. 말도 마요. 물건 가져다 놓고는 값 깎는다 억지 부리고. 심지어 반품할 거 없어도 반품했다고 말하는 적도 있다더라고. 한 명, 두 명 얘기를 들을수록 제 눈이 점점 커졌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억울한 게 아니라 이 동네 농가들이 전부 당하고 있었던 수준이었죠. 심지어 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갑질 식당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더 나갔어요. 바로 농업협동조합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잡았죠. 상담원 만나러 갔을 때 제가 준비한 서류 파일이 거의 두꺼운 책 수준이었거든요. 상담 직원이 그 파일을 넘기다 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식 분쟁 조정 들어가셔도 됩니다. 거래처의 불공정 행위로 보이는데요. 내용 증명 보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혹시 농가 여러 곳에서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문제 제기도 가능해요. 네, 그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저희만 당한 게 아니라서요. 그 집이요? 유명해요. 저희도 몇 번 민원 들어온 적 있어요. 이번에 제대로 해결 보시죠. 그 뒤로 며칠 동안 진짜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농가들 만나고 서류 정리하고 조합 가고 내용 증명 전달 절차 알아보고 정확히 무슨 조항으로 불공정 거래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는 사이에 부모님 포함 그 식당과 거래하던 남은 농가들이 전부 납품 끊었어요. 그 집이 뭐라고 우리가 고개 숙이고 있어야 하나 이런 분위기가 순식간에 퍼졌죠. 그리고 그 타이밍이 어찌나 묘하게 정확했는지 아세요?
딱 12월 연말 시즌 직전이었어요. 한정식집 입장에서는 한 해 중 제일 중요한 달이잖아요. 기업 송년회, 동호회 모임, 구청 회식, 아기 돌잔치, 상견례, 예약표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점심 저녁까지 꽉꽉 차 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시댁 식당 창고에는 뭐 하나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거래처들이 늘 제때 갖다 바쳤으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싹 끊기니까 그제야 정신이 나간 거죠. 시어머니가 거래처들한테 전화 돌렸는데 다들 사장님, 저희도 사정이 생겨서요 하고 말 돌리고 우리 부모님도 이번엔 어렵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은 아예 전화를 안 받는 단계까지 갔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제가 굳이 상상 안 해도 눈에 선했어요. 제가 며느리라고 봐주던 시절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농가들이 다들 손절한 거죠. 결국 시부모님은 새 납품처를 찾아보려고 이 동네 저 동네 전화 돌렸는데 이미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 있었어요. 거기 식당 갑질한다더라. 돈 깎아달라 하고 반품 억지로 한다더라. 욕먹기 싫으면 아예 엮이지 마라. 이런 게 농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전설처럼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은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약 받아놓은 손님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준비가 어렵습니다. 식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고 예약 취소를 해야 했어요. 요즘 손님들이 어떤데요? 그런 전화 받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나요? 바로 SNS에 올리지. 여기 예약 취소당했습니다. 이유가 과간이네요. 식자재 수급이 어렵다나요? 연말이라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 식당이 통보도 없이 파토냈습니다. 그런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포털 리뷰에는 별점 하나에 욕이 줄줄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갑질한다더니 진짜인가 보네 같은 댓글도 달리고요. 그거 보는 제가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시댁 식당이 완전히 난파선처럼 기울어간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적막한 배경음과 함께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하는 비꼼이 자동 재생되었어요. 꽤 오래됐고 잘 나가는 음식점인데도 그동안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이럴 때 손 내밀어주는 농가 하나가 없을까요? 아무리 급하다 해도 시부모님이 갑자기 새 납품처를 찾는다고 해도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시댁이 어떻게 했냐면요. 결국 허둥대면서 대형마트를 들락날락했대요. 그것도 무슨 보물 찾듯이 배추 몇 박스, 무 몇 상자 긁어오는데 그걸 또 김장용 좋은 재료라고 우겨대며 직원들한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트 배추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직접 뛰어보니까 그제서야 체감이 된 거죠. 원가가 3배는 뛰니까 그걸로 김치 담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되는 구조였는데도 억지로 버틴 거죠. 우리 가게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니 집안 꼴이 어떻겠어요? 시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뭐라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뭐라 하고 그 싸움 구경하는 직원들은 월급도 밀린 상태에서 꿀맛처럼 귀를 쫑긋 세우다가 결국 하나둘씩 사장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빠져나갔다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꼬숩던지. 그쯤 저는 이미 남편한테 이혼 통보까지 던진 상태였어요. 남편은 처음엔 멀뚱하게 며칠 조용하더니 가게가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낌새가 풍기니까 반응이 한 번에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뀐 반응은 곧바로 제 눈앞으로 들이닥쳤어요. 어느 날 엄마랑 은행이나 돌려먹고 있었는데 현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는 택배인 줄 알고 문 열었는데 현관에서 들려온 건 택배 상자 소리가 아니라 시어머니랑 남편 소리였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계셨네요. 혜은아 얘 잠깐 나와보자. 그 목소리 듣자마자 등골이 쑥 하고 내려앉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한테 문 닫으시라고 하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나갔죠. 문턱 넘어가니까 시어머니랑 남편이 현관 앞에서 거의 물먹은 휴지처럼 쭈그레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눈가 번들거리고
남편은 입술이 바짝 말라 있고 심지어 남편은 손까지 덜덜 떨더라고요. 어지간히 급했나 보죠. 혜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이제 와서 뭔 얘기요? 난 할 말 없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쓱 올리며 아주 애절하게 굽신거리더라고요. 혜은아, 우리 가게가 지금 많이 어렵다. 사돈께 다시 농산물 좀 예전처럼만. 아니, 아니야. 제값 다 드릴게. 정말이야.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혜은아, 우리 부모님도 진짜 모르셨대. 아기는 없었다니까. 매번 대량으로만 받으시니까 직원들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물가를 잘 모르셨대. 나도 그래서 괜히 바가지 얘기한 거야. 내가 너무 무식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라니까. 미안해. 제발 기회 좀 줘. 그 말 듣는데 진짜 속에서 빈정거림이 절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믿겠어요? 결혼 전부터 이 인간들 믿어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다시 믿어주면 그게 바보죠. 날강도다 바가지다 할 땐 그렇게 소리 빽빽 질러놓고 뭐? 아기가 없었다고?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게 날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증거야. 웃기지도 않은 소리 마라. 이혼하자고 했을 때도 코웃음 치더니 이제 와서 구걸하면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아? 그 말 하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저도 깜짝 놀랐지 뭐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제야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손을 내밀었어요. 혜은아,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가족인데 그래도 정을 봐서. 정? 정이요? 웃기는 소리 마세요. 아줌마, 우리 부모님을 날강도 취급하던 거 저 평생 용서 안 할 거예요. 정작 날강도는 아줌마였으면서 감히 누구 보고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야, 너는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야. 당신 솔직함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이제 우리는 남이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렇게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못다 했던 말 쏟아부은 뒤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문틈 사이로 남편이 혜은아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들렸는데 캬, 속이 시원해서 채기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시댁가게가 어떻게 끝났는지 소식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너무 통쾌하면 사람이 말이 없어진다더니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거래가 끊기고 손님들마저 하나둘 떨어져 나가더니 TV에 나오던 맛집 간판이 어느 날 싹 뜯겨 나갔대요. 거기 항상 음식 사진 붙여두던 유리창은 텅 비었고 대신 종이 한 장 붙었대요. 임대문이. 저는 그 말 듣고 그냥 피식 웃음 나왔어요. 근데 또 들려온 소문이 기가 막혔죠. 가게 확장한다고 담보까지 잡고 대출 땡겼던 게 그대로 빚으로 남아서 지금은 집까지 내놓고 근교로 빠질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냥 속이 서늘하게 시원해졌어요. 사람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서요. 그렇게 서울 깍쟁이 코스프레 하시던 분들이 결국 서울에서 밀려나듯이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 큰 소리 치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그 허세 가득하던 시어머니의 명품백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랑은 아직도 이혼 조정 중이에요. 진짜 하루도 안 빼고 연락이 와요. 문자, 카톡, 전화. 심지어는 엄마한테까지 연락해서 혜은이랑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했대요. 혜은아, 진짜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다시? 누가? 내가? 당신이랑? 아이고, 이제 촌놈 되니까 촌년이 그립디? 내가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이젠 그 이름만 봐도 코웃음 나와요. 제가 콩깍지 씌었을 때라면 혹시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남편은 솔직한 게 아니라 그냥 무례한 인간인 거 이제는 질릴 정도로 아는데요. 그 인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싹 정리하고 싶어요. 인생에서 그 인간 냄새 하나도 안 남기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는 이제 정말 서울을 떠나려고 해요. 솔직히 진짜 오래 버텼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처음만큼 외롭고 힘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으니까 버티긴 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딱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제 편이 어디에 있는지요. 그건 서울이 아니더라고요. 서울은 저한테 늘 낯설고 시댁은 늘 숨막히고 여기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니구나 이런 기분이 쌓이더라고요. 제가 돌아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 곁에서 보내지 않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이 안 나오는 걸 보니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부모님 농사일도 돕고 엄마 아빠랑 스마트팜도 준비해 보려고 해요. 요즘 농사가 옛날 농사가 아니잖아요. 저도 배워보고 싶은 게 많았고요. 부모님도 제가 내려간다니까 내심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가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저한테 해보라고 했을 거라면서 오히려 왜 이제야 말하냐고 저 타박 주시는 거 있죠? 서울에서의 외로움, 시댁에서의 모욕, 남편의 무례함, 이제는 다 그 자리에 두고 내려갈 거예요. 물론 아직 정리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고 이혼 조정도 남아있지만 그런 건 시간이 해결하겠죠. 전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뭘 더 보게 될지 또 무슨 소식이 들려올지는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뭐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 저는 이제야 제가 살아야 할 방향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도 많았지만 제가 당한 만큼 되돌려줘서 이제 속이 좀 후련하네요. 여러분께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 또 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